오늘의 나닥은 나닥! 성형외과 전문의 오승일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무보형물 코성형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실리콘 없이도 코가 예뻐질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에게 적합할까요? 그러면 왜 아직도 많은 병원에서는 콧대를 높이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도 실리콘 보형물을 추천하는 걸까요? 이제 말 그대로 실리콘이나 고어텍스 같은 인공 보형물 없이 코 수술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 대신에 자가 조직, 특히 비중격 연골, 귀연골, 늑연골 등을 사용해 주로 코끝과 콧등을 높여 모양을 만들죠. 간혹 실리콘 없이 콧대도 자연스럽게 높이길 원하는 분들은 자가 연골로 높이는 방법을 저는 쓰고 있습니다. 무보형물 코 수술은 콧대에 큰 변화 없이 코 모양을 예쁘게 만들기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수술입니다. 매부리코, 보코, 짧은 코, 화살코, 휜코 교정 등 모든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콧대에 큰 욕심이 없는 분들은 항상 먼저 고려해야 하는 수술이에요. 그 외에도 보형물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많죠. 염증이나 구축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본인 조직만 쓰는 걸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코 피부가 얇은 분들은 콧대 실리콘이 비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무보형물 코 수술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이전 코 성형에서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했다가 부작용을 겪으신 분들에게도 무보형물 코 성형이 좋은 대안이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라인을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콧대부터의 라인이 화려하고 강하게 세워지기보다는 콧등과 코끝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면서 기존의 콧대와 연결되는 게 이 수술의 장점입니다. 우선 실리콘을 사용하는 수술은 아주 뚜렷한 장점이 있어요. 일단 콧대와 콧등까지 한 번에 높이고 매끄러운 라인을 만들기에는 실리콘이 편하고 유리합니다. 그래서 약간 수술한 티가 나더라도 오뚝한 코를 원하는 경우엔 실리콘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죠. 반면에 무보형물 수술은 그런 이물질 없이 자기 조직으로만 코를 만드는 수술이에요. 자가 연골로 코끝을 세우고 콧등도 연골로 채워져서 콧대와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그래서 수술 후 회복도 빠른 편이고 이물질에 대한 걱정에서도 좀 더 자유로운 편입니다. 무보형물 수술은 단순히 보형물을 안 넣는 수술이 아니라 자가 연골로 보형물을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정교한 맞춤형 수술에 가까워요. 요약하자면 실리콘은 콧대를 확실히 높여주는 재료라고 할 수 있고요. 무보형물 코 수술은 콧대 변화를 크게 원치 않는 모든 케이스에서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무보형물 수술이 가진 장점은 이름 그대로 실리콘 보형물이 갖는 문제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콧대를 편하게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실리콘 보형물이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피부가 점점 얇아지면서 실리콘이 비쳐 보이는 문제, 추울 때마다 콧등이 빨개지는 불편함, 실리콘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코가 휘어 보이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크게는 염증과 구축에 대한 불안감이 있겠죠. 많은 병원에서 여전히 실리콘 보형물을 추천하는 이유는 예측 가능한 결과를 만들기가 좀 더 쉽고 수술 시간이 짧고 기술적으로 좀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병원으로 무보형물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종종 듣고 오는 얘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매부리 코를 교정하려면 실리콘 보형물이 필요하다고 들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코끝만 높이고 싶고 콧대를 높이고 싶지 않아도 얇게 1~2mm 정도 실리콘을 깔아주는 게 모양이 예쁘게 나온다입니다. 먼저 매부리 코를 교정하려면 매부리를 잘 깎고 콧등과 코끝을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실리콘 보형물로 매부리 모양에 맞게 조각해서 덮어버리거나 혹은 매부리를 좀 과감하게 깎고 불규칙한 표면이 생기더라도 실리콘 보형물로 커버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 의도치 않게 콧대가 높아져 버린다거나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실리콘을 제거할 일이 생겼을 때 코뼈에 불규칙한 표면이 드러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 경우로 코끝만 높이고 싶은 경우에 콧등의 처리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끝은 자가 연골로 올리는 게 거의 일반화되었지만 콧대와 코끝을 연결하는 콧등, 이 부위를 채우는 것은 아직도 실리콘 보형물이 좀 더 많이 쓰이는 추세이고요. 실리콘 보형물을 콧등에만 부분적으로 넣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콧대에서부터 길게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콧대를 높이고 싶지 않았던 분들도 얇은 실리콘을 권유받게 되는 것이죠. 무보형물 코 성형에서 늑연골을 쓰는 경우는 코끝을 어느 정도 높여줘야 되는데 비중격 연골이 부족한 경우에는 늑연골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수술인 경우에도 비중격 연골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귀연골로 부족한 경우에는 늑연골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요. 이제 첫 코로 생각해보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비중격 연골인데 비중격 연골은 아시다시피 코 안쪽에서 채취하는 거라 흉터가 따로 생기진 않고요. 통증도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게 역시 귀연골인데 귀연골은 귀 뒤쪽으로 절개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흉터는 거의 볼 일이 없고 통증은 사실 한쪽으로 돌아 눕고 이럴 때 길게는 1~2주 정도 통증이 있는 편입니다. 이물감 없이 내연골로 만든 자연스러운 코, 무보형물 코 성형은 내 조직만을 활용해서 얼굴에 맞는 조화로운 코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연스러움과 안정성, 이 모든 걸 원한다면 무보형물 코 성형을 꼭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나닥 오승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